이 대통령과 시진핑 통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양 정상 간의 통화를 한 내용이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먼저 아주 자세하게 먼저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신화통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신화사, 옛날에는 신화사라고 했습니다. 신화통신인데 이게 말이 좋아서 언론이지 신화통신의 근무자들은요. 그냥 중국의 CIA 직원들이다. CIA. 지금 그렇게 보면 돼요. 중국판 CIA입니다. 여기가. 예. 거기 서울 아마 지사장은요. 한국 감시하는 중국 공안의 수장의 그 지휘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라기보다는 거의 중국의 그 대변 기관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자, 신화통신의 보도를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너무 길게. 이게 30분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 시간을 말씀드리자면 순서는 트럼프 20화 시계로 시진핑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방송 그러니까 이게 공표된 통화 시간은 시진핑 30분, 시계로 25분, 트럼프 20분이에요. 5분씩 반대네요. 절묘하게 반대로 갔어요.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실제 통화 시간이 훨씬 길었다는 말도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그 신화통신 내용만 쭉 보니까 이거를 중국말로 시진핑이 좌좌좌좌 떠들어대고 중간에 통역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려면 30분 갖고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장황한 얘기를 했다고 신화가 보도를 했어요. 그 신화의 보도에 보면은 저는 과거 옛날에 중국은 항상 중화 하잖아요. 네.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다. 그래서 중화 아닙니까? 그리고 조선의 그 어떻게 보면 송시열을 필두로 하는 그 유학자들이 명나라가 청나라에게 망한 뒤에 소중화. 이게 명나라를 복원시킬 수 없으니까 조선의 중화가 다시 꽃피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소중화예요. 서울 종로구 팔판동에 가면 송시열 집이 있고 네. 거기에 그 돌 기둥이 하나 서 있고 증주병립이라는 말이 쓰여 있습니다. 거기가 가보시면 뭐 만절필동 이런 말도 쓰여 있고 대단한 모화 사상의 대가였는데 그런 전통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중국하면 그냥 그 이후에 이게 아주 그냥 굴종적 자세예요. 이게 모화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서대문구 그 독립문 자리에 모화관이 있었어요. 중국 사신들이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모화 중국을 경모하는 문이에요. 그 문이 그거를 서재필 박사 등이 다시 이름을 바꿔서 고쳐서 세운 것이 독립문입니다. 그 자리에 영은문 옆에 또 중국 사신들 칙사를 대접하는 영빈관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 역사를 말씀드리면서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갔을 때 예. 13끼 중에 8끼를 혼밥을 했고 또 칭화대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중국 그 학생들 쫙 앉혀놓고 중국은 숭산 거대한 큰 산이고 조선은 한국은 조선이란 말 안 했죠. 한국은 작은 봉우리다.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그때 엎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도 시진핑의 그 신화통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 천자가 과거 중국의 황제를 천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중국은 자기네 나라를 천자국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고 그런 사상이 아주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 진나라 때 중국 때 동이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중국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북쪽에는 융족이 있고 남쪽에는 만족이 있고 그리고 동쪽에는 이족이 있다. 그 동이족이란 말이 좋은 말 아니거든요. 오랑캐로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재이란 말도 나왔고. 자 천자의 칙서 같아요. 4대 요구를 했어요. 4가지 요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신화가 뭐라 그랬느냐.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찬성했다라고 보도했어요. 찬성했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면서 가까운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다 우리는. 그런 표현을 시진핑이 썼어요. 이사를 못한다? 어디 갈 데 없다. 니들은 딱 우리 옆에 붙어서 우리를 모셔야 된다. 이 말을 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근데 대통령실의 반응도 보면은 뭐 강유정 대변인이 뭐라고 뭐 잔뜩 얘기했는데 신화의 보도에 비하면 내용이 훨씬 적어요. 네. 그러니까 신화의 그 보도를 쭉 보시고 강유정 대변인의 보도 공표를 보면 아 이거 굉장히 줄여서 좀 불편한 부분은 다 뺐구나. 이걸 바로 아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 한번 나눠서 네. 한번 여쭤볼게요. 자, 신화통신과 중국 중앙TV, CCTV라고 부르죠. 거기서 했던 보도인데 신화통신에서 아주 자세히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 발표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 발표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양국이 잘 지내기로 했다. 서로 친선관계 유지하기로 했다는 식으로 살짝 덮었습니다. 그리고 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초청을 했다. 11월 달에 경주 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랬을까요? 자, 신화통신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 주석의 탁월한 영도 아래 중국은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이뤄 탄복하게 했다. 그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상찬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시 주석의 탁월한 영도 아래 중국이 위대한 발전과 성취를 지금 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저는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세세 투인가요? 매우 중시하며 뭐 해서 양자 설린 우관계의 심화 발전을 추진하고 또 뒷편에 나옵니다.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성 및 증진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 자세하게 부과됐는데 좀 이따 뒤에 이제 3대, 4대 중요한 뭐 시진핑의 이야기는 뒤에 다루기로 하고 그러니까 네 가지 요구를 했다라고 신화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선 저 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했던 이 발언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도라는 말을 썼고 물론 이게 외교상 네. 중국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외교를 할 때 일본 국왕을 국내 언론은 일본 왕이라고 하지만 네. 천황 아니겠습니까? 덴노. 네. 그래서 이제 외교적으로는 천황이라는 그 일본이 쓰는 말을 써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는 그 영도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영도란 말을 이제 우리는 뭐 대단한 영도자 이렇게 보지만 중국은 그냥 지도자를 영도자라고 하니까 그런 외교적 표현을 쓴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말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뭐 우러러 따르는 그 앞으로 이 관계를 희망한다. 뭐 이렇게 한자 표현이 너무 많아서 읽으면 제대로 이게 한자를 이해하는 못하는 사람은 이 너무 그 내용이 어렵긴 해요. 그런데 시 주석이 말한 시진핑이 말한 내용 중에는 정부 대 정부의 관계를 강화하라. 그리고 보호무역주의에 맞서는 그 자유무역주의의 전선에 동참하라. 뭐 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안미 경중의 원칙을 따라라. 네. 그리고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보호무역주의에서 반대편 국가에 한국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 이런 4대 요구가 적나라하게 나와요. 뿌리 깊은 그 호혜 관계를 잊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 내용은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좀 돌아봐야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런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신화통신이 뭉뚱그려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시 주석의 4가지 요구에 대해서 찬성했다. 분명히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강유정 대변인은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예. 그냥 뭐 좋은 말 하고 30분 통화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과거에는 그 대통령실이 발표하고 청와대가 발표하면 그걸 믿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지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신화통신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전문이 다 떠 있어요. 이걸 또 친절하게 번역을 다 해주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과연 중국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실의 발표는 달라도 너무 다르고 가린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걸 분명히 아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좀 나눠서 한두 가지 더 여쭤볼게요.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양국 국민 간 감정을 개선 및 증진해 한중 협력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도록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양국 국민의 감정이라는 게 뭘 의미하면서 이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과거 직전 윤석열 전 정부가 네. 중국과의 대립각을 좀 세우면서 동북공정도 비판하고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한 어떤 그 거리를 좀 줬잖아요. 네. 그거를 철폐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소위 모시는 관계로 복원을 하게 국민들을 좀 잘 설득해라. 아니, 이 부분은 시진핑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재명이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 주석의 요구사항에 그것이 예. 있었고 예. 그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화답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그 양쪽의 뿌리 깊은 그 관계로 궤도로 빨리 회복해야 된다.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 요구사항에. 예. 거기에 대해서 이 대통령도 그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반미 친중의 기조로 확실히 복원하기를 바란다. 라는 게 시진핑의 그 4대 요구의 핵심이고 그중에는 분명히 트럼프 편에 서지 말고 경제는 분명히 우리하고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잘 하길 바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 80%가 시진핑의 요구로 채워져 있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에 대한 찬성했다라는 이 대통령의 얘기. 그다음에 허앵커가 읽은 그 부분. 이 대통령이 아주 찬사를 바치는 내용. 이게 이제 뒤에 붙어 있는 게 신화의 보도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과연 30분 안에 중국어 통역을 끼고 다 말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30분만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도 사실은 의혹을 좀 제기합니다. 이 내용이
막 뭐 속사포처럼 속기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화라는 게 좀 오고 가고 하려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90분 통화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실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 내용을 천천히 말하고 통역이 번역을 하고 다시 알아듣고 이렇게 오가면서 했다고 보면 30분 가지고는 턱도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중국이 거짓말을 했다면 뻥을 친 것이고 한국이 그 내용을 줄여서 말한 거라면 불편한 부분을 가렸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저는. 네. 그렇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쓰니까 용어를 계속 쓰는 걸 듣기 싫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방송을 오랫동안 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좌파 매체들이 윤석열, 김건희 이야기를 할 때 저희가 몇 번을 경고를 했습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싫다 하더라도 국가 원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라. 내용은 비판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전제해서 이야기를 해라고 저희가 누차 방송을 했어요. 저희 방송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쓰는 것이지 지금 뭐 어떤 분은 요 방이 폭파될 거야 패널이 폭파 그런 거 가지고 저희가 쫄진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중에는 노무현과 같은 김대중과 같은 뭐 문재인과 같은 노선이 다르고 이념이 다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다는 걸 전제로 쓰는 겁니다. 듣기 조금 거슬린다 이런 건 알겠습니다. 줄여서 호칭을 사용하라고 하시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받아들이고 그건 대한민국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한 개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최소한은 저희도 지키면서 맹렬하게 따지고 공개할 건 따지자 뭐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폭이 넓지 않으면 저희는 늘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너희도 저희가 그들도 공격해올 겁니다. 지난번에 너희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우리가 하니까 넌 왜 대통령이라고 붙이더니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냐면 저희 논리와 저희의 어떤 주장이 떨어지게 마련이죠. 저희가 지켜야 할 원칙도 있는 거라고. 자, 제가 이통 이 대통령. 예. 네. 저도 이제 우리 허영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저도 방송 진행을 참 많이 해본 사람인데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을 그렇게 호칭 없이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 소수의 아스팔트 유튜버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좀 구별해서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제가 특별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진핑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전혀 안 했던 말을 이 대화에서 했다고 신화가 보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높이는데 매진하자. 원래 매진이란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하자. 그 매진이란 말이 이제 중국 말이잖아요. 한자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에 그 정부 보수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요구했고 찬성한다고 이 대통령이 얘기했으니 자, 이 부분은 뭘 의미하느냐? 한미동맹 그쪽에 무게를 두지 말고 우리들의 동맹 중한동맹이라고 시진핑은 표현하고 이 대통령은 한중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이제 보도가 됐죠. 그거를 한 차원 높게 한미동맹급으로 그 이상으로 속에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요. 그렇게 하는데 매진하자. 그래서 10월 말 11월 초까지 열릴 이 경주 에이펙에 초대를 했고 당연히 시진핑은 올 겁니다. 다만 이 자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올지 물론 당연한 초청 대상이니까 특별한 이유 없이 오지는 않을 텐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줄타기를 할지 그럼 사실 이 한중 정상 간의 이 통화만으로 보면 왜 이렇게 똑같이 발표를 하지 발표가 다르지? 그 내용이 이렇게 좀 굴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왜 이런 얘기는 쏙 뺐지? 자, 이런 의문에 행동으로 여러 가지 그 정책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그게 이제 만약에 신화의 보도가 맞았고 대통령실의 보도가 축소하고 감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따져 나가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핵심적으로 시진핑이 이 대통령에게 4가지 그중에 3가지가 이제 뭐 4가지 이야기 중앙일보 보면 4가지를 이야기를 했던데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 것은 뭐 조금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뭐 중요하니까 이야기하겠습니다. 각 직급과 각 영역의 교류를 강화하여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시켜야 된다. 두 번째가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함께 수호해야 된다. 세 번째는 민의의 기초를 다지고 한 중한 우호가 양국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도록 해야 된다. 네 번째가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된다. 이걸 시진핑이 이야기를 했는데 신화통신에서 이 대통령이 찬성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는 한미와 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를 수준을 넘어서 동맹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은 그거 지금 뭐 글로벌 공급망도 지금 중국계 새롭게 개편되고 있으니까 중국은 미국의 지금 세계 재편 과정이나 글로벌 노선에 포함될 게 아니라 중국의 공급망 노선에 지금 참여해라. 그게 우리의 핵심적인 이익이다. 중대한 사항이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자,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G7 정상회의 갈 날이 이제 정확히 4일 남았어요. 그런가요? 자, 가면은 캐나다니까 서방 정상들이 다 모여요. 그 자리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당연히 올 것이고 주로 서방 유럽국 정상들이 오는데, 자, 이 자리에서는 당연히 관세 문제가 주요 의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시진핑이 요구한 그 반 트럼프 전선에 동참하라는 그 요구를 찬성한다고 했으니까 그 미국이라고 지금 이거 모르겠어요. 미국 언론이나 CIA, 미국의 뭐 상무부, USTR 다 분석 끝냈어요. 자, 이 얘기에 찬성한다고 하고 캐나다로 날아올 이 대통령의 입을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찬성이에요. 그다음에 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했다는 말 가운데 좀 어려운 말입니다만 양자 목린 관계를 복원하자 이런 말이 있어요. 목린 관계요? 예, 어려운 말입니다. 네. 목린이란 말은 화목한 이웃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근데 언제 쓰였느냐? 네. 장쩌민이 김정일에게, 김정은 아버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보낸 그 전문에 들어 있어요. 후진따오 때는 그 말을 안 썼어요. 그래서 이 목린이란 말을 중국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양국 관계가 지위가 올라갔을 때 쓰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그 신화가 했다라고 한 거는 이 대통령이 알아서 그 말을 했겠느냐, 중국이 그 말을 끼워 넣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느냐고 했겠느냐,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필요하다. 다만 양자 목린 관계라는 말을 이재명 대통령이 했다라고 신화는 보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그 말을 넣기를 요구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면 장쩌민과 김정일 시대의 관계가 최근 한중 역사상 가장 이 높았던 단계의 이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중북 관계가 중조 관계라고 하잖아요. 자, 그 목린이란 말도 저는 주목해 봐야 된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말을 썼고 시진핑이 흡족해 했다라고 신화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신화 보도를 이렇게 낱낱이 좀 분석을 해봤냐면 이거 대단히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한 외교 문서예요, 이게. 이 간단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강유정 대변인의 그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을 보면 너무 간단해요. 30분 동안 좋은 얘기만 하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그냥 뭐 마지막 순서로 중국 주석하고도 통화했네, 뭐 분위기 좋았다네. 그러면 끝이에요. 안 그렇다.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소지를 낳고 있다. 미국이 지금 다 분석을 끝냈다, 이 발언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네. 여기는 불참 쪽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가 가닥을 잡았어요. 아직 발표는 안 났는데 G7은 업저버예요. 네. 그건 상견례하러 그냥 업저버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 다만 나토 정상회의는 안보 정상회의에 우리가 중요한 또 결의를 하죠. IP4의 일원으로 가는 거예요. 업저버보다는 훨씬 높은 격으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참으로 가닥을 잡는다? 왜? 왜겠습니까? 러시아가 불편해요. 예, 러시아가 있잖아요. 러시아를 공격하고 예. 북한 핵 문제를 비판하는 결의안 채택이 분명해요.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인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 외교가 칼날 위에 서 있다. 작두를 잘 타면 무당이 괜찮은데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영화에 그 작두 잘못하다 피바람 부는 거 보셨죠? 저는 그 대목이 연상이 되기 때문에 불참인지 아닌지는 며칠 두고 봐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언론 매체들을 보면 불참 가닥이라는 게 좌파 매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리 여론을 보는 거죠. 안 간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두 정상 간의 통화, 대통령실의 발표는 별거 없지만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가 보도한 데는 조목조목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시진핑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덮고 싶은 얘기,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사실은 신화통신에 많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시진핑의 전략,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했던 훈시, 아까 칙서 얘기도 했네요. 칙서를 내린 사항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